두 번째 시간하겠습니다. 61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답은 5번. 3회 때는 중복된 이게였네요. 부동산 공유에 관한 불분할 특약 언제나 지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자, 분할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 있죠? 불분할 뭐예요? 특약. 자, 이걸 뭐 했으면 등기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뭐가 안 됐으면 그 등기가 안 됐으면 그 지분 승계한 누구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62번. 자, 비용 상환 청구권 설명 중 옳은 것. 자, 62번. 자, 정답은 5번.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점유를 뭐 할 때? 반환할 때. 그죠? 그가 선이 이어서 과실을 뭐한 경우 취득한 때 통상 필업에 대해서는 그 상환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203조를 가서 정확하게 분해해 놓으세요. 203조는 필업이 무슨 비요? 필요비. 네, 필업이 언제 청구할까? 필업이는 아니죠. 이건 즉시 상환 요구하면 안 되지. 네, 저쪽에서 회복자께서 뭘 요구할 때? 회복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회복자가 뭐 할 때? 반환을 요구할 때 그때 필업이 상환 들어가고요. 일단 거기 보시면은 통상 필업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뭘 취득했으면 과실을 취득했으면 통상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것. 조문 그대로 한 거예요. 1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유익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슨 비요? 자, 유익비 청구 들어가면 선택을 갖다가 점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아요. 그죠? 이제 누가? 회복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 번째, 비용이 이게 클까 이게 클까? 이게 크겠죠? 따라서 필요비는 아니고요. 무슨 비는 아니고? 필요비는 아니고 유익비 환대서 유익비. 자, 여기서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기간을 갖다가 뭐 한다?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에 관련돼서는 법원에서 이 상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03조를 좀 철저하게 분석해 두시고요. 60분의 1번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 전세권자 선택하면 안 돼요. 누구? 소유자 선택해야지 맞아요. 그게 틀렸고요. 2번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 지출한 경우에 유익비와 달리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할 수 없다. 아니에요. 필요비든 무슨 비든 유익비든 몇 조는 626조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 다 가능하다는 것. 세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에 한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한다. 거기 건물, 임차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을까? 토지, 임차인도 다 해당이 돼요. 3번 질문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익비 취했을 때 가액 증가 현존 여부를 묻지 않으면 안 되죠. 물어야죠. 그래서 60번 정답 몇 번? 5번. 다음 63번입니다. 취득 시효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63번 취득 시효 얘기죠. 네, 정답은 3번 설명드릴게요. 취득 시효 기간 만료된 토지 점유자는 그 기간 만료 당시 토지 소유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처럼 같지요. 취득 시효 만료 후 새로 그 토지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시효대로 대항할 수 있다. 안 되죠. 갑 부동산을 뭐해서 점유해서 자, 혹시 여기서 등기 명의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어요.
매매했습니다. 등기했어요. 자, 취득서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한테? A한테 취득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유는 뭐죠? 뭐 되기 전?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어도 갑도 중단시키지 않고 A도 중단시키지 않으면 취득세가 완성된 을은 현재 등기 명의자한테 취득세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근데 A가 팔아먹었다는 거야. 누구한테? B한테. 그 B가 가서 먼저 뭐 했으면? 그럼 을은 뭐 하지 못했으니까? 등기 안 하고 얘가 등기했으니까 을이 B한테는 취득세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성된 뭐죠? 후란 말이에요. 그 뭐라 그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취득시효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순 내려봐 가지고요. 전 있고 후 없다. 그래서 3번 질문은 취득서 완성된 후 완성자가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뭐 했으면 등기했으면 이전태는 취득세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할 수 있는 건 을이 A한테, 그죠? 자, 이것도 체불로 인한 손배는 안 되고 불법행위, 불행 있죠? 불법행위 손배 문제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63번은 3번에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64번 9번 지상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네, 정답은 2번. 자, 지표가 아니고 어디요? 허공하고 땅속을 빌려 쓰는 게 무슨 이상권? 구분 이상권이에요. 지표가 아니고 뭐다? 허공과 땅속. 허공에다가 공작물 설치할 수 있죠. 네. 땅속에다가 지하 상가, 건물 축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허공에다가 거기 뭐 방목, 수목? 아니 방목이나 나무 심으려면 이게 땅 지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허공에다가는 뭐요? 나무를 심자, 수목 안 되죠. 여기다 나무를 심자 어떻게 돼? 방목. 아 이게 어떻게 허공에다 방목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신상권은 구분상권은 어디가 아니고 지표가 아니고 허공과 땅속을 상하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방목, 수목 대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65번 유치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유치권 정답은 5번.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 갖는다? 아니죠. 유치권이 되려면 먼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먼저 A가 첫 번째 A가 먼저 뭐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어요. 네, 물건을 뭐하다? 점유하던 중 보통 그 다음에 그 물건 관련돼서 뭐가 발생하고 B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채권 받을 때까지 비로소 뭐 행사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이라는 것이 건물 점유하다가 발생한 채권이 아니지. 처음에 준 돈이지. 그러니까 무슨 건 얘기하면 안 된다? 유치권 하면 안 되겠지. 저 힘들면 글자 맞추기 하세요. 뭐 가지고? 네, 거기 보증금 가지고, 에? 무슨 금? 글자 안 맞고, 에? 또 뭐야? 또 뭐 있을까?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 글자 안 맞다. 에? 또 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 배신, 선배 청구도 유치권 안 되고, 뭐 지상물 가지고도 뭐가 안 되고 글자가 안 맞고. 부속물 가지고도 유치권 안 된다. 되는 건 뭐 있어요? 필요비, 유입비. 정답 몇 번? 5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
다음 66번 가겠습니다. 갑토지 전부의 을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뭐가 되어 있다?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갑토지 전부의 을토지를 위해서 그러면 을토지가 뭐가 되고요? 을토지가 그러면 유역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토지 전부의 전체에 대해서 을토지, 그죠? 을토지가 있고 갑토지. 이 전체에다가 설정됐으니까 이쪽이 무슨 토지예요? 이게 타인 토지. 그죠? 이게 무슨 지가 되고 승역지가 되고 여기 무슨 토지? 자기 토지 뭐가 되는 거야? 요역지가 되는 거죠. 이 전체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얘기야. 66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을토지 일부를 뭐 한 사람? 양수받은 사람. 자, 을토지 일부를 양수받았어요. 네. 자, 일부를 갖다가 뭐 받았다? 양수받았어요. 그죠? 네. 양수받은 자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권 행사. 네. 당연히 이 토지에서 뭐 할 수 있다? 지역권 행사할 수가 있죠.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거 특히 1번 을토지 소유자는 을토지와 뭐해서 분리해서 지역권만 따로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토지가 공유지에 있을 때 이것이 뭐가 돼도 분할이 된 때에도 분할 각 토지에 뭐가 지역권 그대로 존속해야 되겠죠. 지역권은 죽이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뭐 하는 쪽으로 존속하는 쪽으로 가면 답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0번 정답이 2번이었고요. 다음 67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질문 답으로서 옳은 것을 나오네요. 갑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 절차에서 을이 건물 소유권 취득하였다. 그 후 병은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선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였고 정은 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네요. 갑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갑 건물이 있었고 이 건물에 뭐가 설정돼서 저당권 설정돼서 같았죠? 네. 경매했죠? 네. 누가 경매받았어요? 을이. 그럼 을은 두 가지를 받은 거예요. 네. 첫 번째 건물 관련돼서 소유권을 뭐요? 자동 취득한 거고 두 번째 토지 관련된 뭐도 법정상권도 자동적으로 뭐 한 것이다? 취득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근데 병은 가서 뭐만 했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은 뭐죠? 건물 소유권 등기를 했고 토지는 안 했다는 얘기지. 네. 법지는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거예요. 법지 취득은 등기 요하지 않지만 법지 뭐는 처분은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법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는? 병은 지금 현재 법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 병은 대지 소유자인 누구한테? 정에게. 그죠? 그부터 소유자 바뀌었네. 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병은 대지 소유자 정한테 법정 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병은 뭐가 없으니까 법지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정한테 법지 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뭐다? 기억은 법정 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네? 병은 대지 소유자한테 뭐예요? 법지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법지가 없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니은 정은 누구에 대해서?
저건 누구에 대해서? 경. 병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돼. 철거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야, 빨리 등기 해줘. 해줘.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어요. 있죠. 안 하면 뭐 해서? 대위. 안 하면 뭐 해서? 위에서. 대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 없다고 되고 디귿 치료의 정함이 뭐예요? 없는 상태에서 네, 을 또는 병이 정에게 치료를 지급하는 몇 년을 경고했다? 2년 경고했다. 정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왜? 치료 뭐가 없어서 치료 뭐가 없어서 없었는데. 치료 정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구할 수 없는 거지. 체문이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럼 정답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5번. 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60번 몇 번? 5번 정답입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이 병은 얘한테 법규 정할 수가 없죠. 근데 누구는? 을은 법규 정할 수 있겠지. 그죠? 67번 정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8번 갑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68번은 정답이 다음 페이지 4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뭐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68번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건물 일부 뭐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전세권이 설정돼. 네, 전부 관련된 뭐는 없지만 경매는 없는데. 경매 신청권은 없지만 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입장권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68번에 1번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전부 경매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설령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없어도 독립성이 없어도 절대 경매할 수 없는 거예요. 1번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전세금 지급은 기존 채권 있죠? 네. 전세금 지급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자, 1번, 2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69번 가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 불능 세 개가 거기 다 섞여 있네요. 69번. 대금 지급 및 이전 등기가 끝나지 않은 중 을 잘못으로 주택이 뭐가 됐다? 소실되었다. 그럼 누구 주택을 판 거예요? 을 주택이죠? 을 주택을 뭐 한 거예요? 지금 판 거예요. 갑한테. 근데 1번 질문은 뭐예요, 지금? 의뢰 기칙 사유.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을의 잘못이 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채무. 분리행 문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1번 지금 뭐 한 거예요? 맞는 이야기네요.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자, 누구 잘못으로? 갑의 기칙 사유. 을은 잘못이 없고요. 갑의 잘못으로. 그죠? 이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돈 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렇죠. 당연히 뭐야? 대금.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제목이 뭘까? 위험 부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그런 얘기야.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처음부터 주택이 뭐 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분.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네. 그죠? 네. 전부 일단 무슨 책임 문제 들어가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로 가죠. 네.
무슨 문제요? 개체상 문제로 가죠. 맞는 지문이죠. 네. 네 번째 지문. 주택은 뭐 했으나 존재했으나 주택과 함께 매션 창고가 계약 체결 이전 이미 뭐가 됐다? 밀실. 이게 뭐죠? 이게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야. 무슨 불능? 일부 불능. 그럼 무슨 문제 이건? 담보 책임 들어가는 거야.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 그럼 뭐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 자 몰랐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 그게 틀렸네. 아니 이게 선이니까 당연히 선의는 못할 수 있고 선의는 당연히 못할 수 있고요. 감액 들어갈 수 있고 나아가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4번 점에 틀렸다는 얘기네. 몇 번은? 69번은 4번. 5번은 이행 착수하지 않은 을은 갑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받은 계약금 배액을 실제로 뭐하고 상환하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9번은 원불 후불 얘기 다 낸 거예요. 다음 70번부터는 이제 계약 성립에 관한 것이네요. 계약법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법? 계약법. 자, 70번 계약 성립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네요. 승격을. 여기 청약은 상대방한테 발송? 도달. 아니죠. 청약은 뭐든 대화자든 격지자든 전부 다 무슨 주예요? 도달주의. 전부 다 도달주의죠. 네. 승낙은 대화자 승낙은 무슨 주의고? 도달주의고 여기 격지자일 때만 무슨 주예요? 발성주의죠. 정답은 2번이 틀렸다. 다음 71번. 동시항변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정답은 4번 보니까 4번. 갑 부동산에 설정된 을의 저당권 등기 말소는 갑의 피담보 채무 변제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등기가 격려가 돼 있죠. 네. 그럼 빚점 때 채무를 딱 뭐하면 변제하면 이 저당권 등기는 자 보세요.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도 뭐한다. 자동 소멸. 이게 맞을까? 가서 실제로 저당권을 뭐 해야지? 말소해야지 비로소 저당권이 소멸한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말소하지 않아도. 딱 갚으면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성 때문에 이거? 주정관계 무슨 성? 부정성 때문에 돈을 딱 갚으면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채무 변제하고 이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그러니까 동시행이 아니니까 이건 변제기가 아니고 이것만 변제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의무야 이게? 선 이행 의무고 등기 말소는 후 이행 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 의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 딱딱딱딱 붙는다는 거예요. 부정성 때문에 안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 다음 72번 해제권에 관한 기술점 맞는 것. 72번 정답이 1번. 유인성. 무슨 성? 유일성. 갑 매매해서 을한테 등기했을 때 매매를 딱 치게 되면 등기도 뭐다? 자동 복귀. 그래서 1번 지문이 맞고요. 2번은 계약이 해제가 되면 무효가 됐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다음에 민법이 계약 총칙절에서 모든 채권 개운 또는 법정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체, 불능,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은 기재가 안 돼 있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거 현전 여부 서랍 묻지 않고 전부 반환하겠죠. 받은 날 이 길부터 이자 붙이는 거 아니죠. 다음 날부터. 아니에요. 받은 다음 날이 아니에요.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다음날부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 기간 해제권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 정해졌으면 최고에서 답이 없으면 그때 해제권 소멸하는 것을 봐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73번 환매.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환매권 보류된 경우 매수인은 환매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한물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환매권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는 것,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 정답은 3번. 다음 74번 제3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정답은 3번. 유학자와 제3자세의 원인관계인 대가관계의 흠결, 하자는 제3자는 계약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거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대금난에서 보통은 대금 당연히 을이 갑한테 줘야죠. 네. 근데 갑이 요청합니다. 나한테 주지 마시고 병한테 좀 주세요. 알았다. 이게 합의한 경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기본 관계가 이거죠. 그러니까 을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이 매매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 뭘 가지고 문제 가지고 이 병한테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항변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을이 어디 문제 가지고, 갑병은 을이 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을이 이 갑병에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는, 병한테는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것, 항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거 낸 거 아니죠? 네. 이 관계는 이 계약 성립 및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건 그들의 문제예요. 74번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5번.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기간을 뭐 하지 않았으면? 정하지 않았어요.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쪽 저쪽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지요.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1번.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는 즉시가 아니죠. 유익비는 언제? 종료 후.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권에 기해서 물청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임차권 기초에서는 뭐 할 수 없다.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은 동의 있는 임차물 전대했죠. 임대차 해지 통고 종료됐을 때 임대는 전체 대항할 수 없다. 이건 아니고요. 해지 통고를 그 사실을 전체에게 뭐 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지 무조건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다섯 번째는 특별한 사정이 있죠. 부부지간의 임차권 양도는 임대인에게 동의 맡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는 해지할 수가 없다는 거. 다음 76번 가겠습니다. 임대차 전대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76번에서는 3번에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당사에는 유효한 건 맞아요.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임차인의 임대된 권리를 대행사할 수 있다. 논리 모순. 갑을 병 을이 임차권을 뭐 했다? 양도했습니다. 누구 동의 없이? 양도했습니다. 누구 동의 없이? 갑 동의 없이? 그러면 이 자체는 뭐 한다 할지라도, 유유라는 것은 어디서의 유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을세의 유유를 얘기하는 거지. 건너간 누구한테까지? 갑까지는 공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병이
을의 권리를 뭐해서 대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76번은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매도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네, 담보 책임. 이건 팔레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77번은 팔레트 아닌 것은 정답이 3번. 아까 했었습니다. 77번에 3번. 자, 다른 건 아니고 실제 면적에 미달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일부 무혐의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원시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안 되죠. 원시적. 그죠? 전부 불능일 때 쓰는 용어가 계약 체결. 개체상 과실 이야기고,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일 때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아까 했잖아요. 면적, 부족,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77번은 3번 조심하시면 돼요. 자, 1번 지문은 권리전부가 타인할 때 손해배상은 당연히 무슨 배상? 실례액이 아니고 당연히 뭐야? 이행이익배상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가등기돼서 소유권 상실되는 그 소유자는 권리 전부가 타인 거 취득하면 안 되고, 권리 전부가 누구 거요? 타인. 이 담보책 물으면 안 되고, 그 576조 있죠. 네? 저당권 행사로 인해서, 행사를 한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문제로 간다는 거. 자, 1번, 2번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77번의 5번은 건축 목적에서 건축허가 받을 수 없다. 법률적 장애는 권리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를 한다는 거. 77번은 전부 다 판례 얘기입니다. 정답 몇 번이었다? 3번. 네, 78번 가겠습니다. 78번 정답이 5번. 법률적 장애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장애요? 법률적 장애. 그러니까 지금 77번 5번이나 78번 5번이나 같은 지문이에요. 네. 즉 뭐예요? 법률적 장애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네. 이 법률적 장애는 무슨 하자로 다루지 않고요. 아, 권리 하자가 아니라 권리 하자로 다루지 않고 무슨 하자로 한다? 물건 하자. 네, 물건 하자로 취급한다는 꼭 기억하세요. 78번은 5번이었고요. 다음 79번. 을은 건물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값의 토지를 10년간 임차해서 지상에 뭐했다? 건물을 신축했다.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 갑과 을로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해약하고. 자, 보세요. 합의해서 뭐했다? 해약했다 그랬습니다. 해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 자진해서 뭐해서요? 자진. 스스로 자진해서 뭐했습니까? 지금 건물 기타. 건물 포기했죠. 자진 포기해요. 자, 이것이 이 임차인 을한테 불리한 것은 아니죠. 수상한 건 이건 뭐 하자는 것이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하다? 효력이 있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 지문 자체가 논리가 모순이야. 그냥 계약하면서 포기하시오 할 때는 불리함으로 무효가 되겠지만, 이건 뭡니까? 지금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끝냈고, 또 자진해서 뭐하겠다? 물러가겠다. 그건 임차인한테 뭐한 것이 아니에요. 불리한 게 아니에요. 불리한 것이 아니니까 뭐하다? 유효. 유효하다. 몇 번? 3번 지문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상물은 원래 또 갱해서, 그죠? 노했을 때, 갱 노했을 때 지상물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원래 분리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임차인이 만약에 뭐 하지 않다면,
불리자한테는 뭐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네, 80번. 자, 기간 약정 없는 토지를 임차한 뒤 지상 건물 한 채를 신축. 갑은 해지 통거. 그러니까 갑 토지에다가 우리 뭐 했어? 건물 한 채를 신축. 여기다 건물을 신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간 특징이 뭐예요? 기간이 약정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뭐 했다? 해지 통보했다는 얘기죠. 네. 자, 첫 번째 1번은 임대차 계약하면서 종료 시 건물 철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만약에 뭐 했다면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기 때문에 어른 갑한 때 매수용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얘기죠? 임차인에게 뭐 했다면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체불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세는 매수용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지 당한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건물세용권은 형성권 행사로 지상 매매가 성립하며 임대는 매수. 그죠? 거절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못합니다. 무슨 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 질문, 기간 약정 없어서 해지 통고했다.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 지나야 될까요? 3개월. 아니죠. 6개월이죠. 임대차 시동권 보세요. 6 빼기 1은 5. 부동산 주인이 하면 6월, 임차하면 1월, 동사는 이쪽 저쪽 5일. 5번이 틀렸네. 위 4의 경우에 을이 갑한테 매수용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시용권 행사해야 된다.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정상이 먼저 뭘 해서 갱신 청구권 던져서 이 주인께서 뭐 하면 예스 하면 갱신되고 노. 네, 노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 청구권. 네, 비로소 매수용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건 기간이 뭐가 없어서 약정이 없어. 약정 없어서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해지 통과하는 얘기가 나는 갱신을 뭐야? 갱신을 원하지 뭐요? 않는다라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지 않는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이거 없이 바로 매수용권 들어가는 것이지. 갱신권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80번은 정답 몇 번? 5번.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형 모의고사 1회부터 4회까지 쭉 풀이를 했습니다. 틀린 지문은 기본서를 찾으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 한번 잘 좀 풀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보기 전까지 기출문제. 무슨 문제요? 기출문제. 자, 적어도 한 50번 이상은 읽으세요. 기출문제를 정답을 계속 읽든지 하여튼 계속 기출지문을 읽어서 기출지문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래서 기출 관련된 어떤 질문이 날 땐 바로바로 답할 수 있게끔. 그러면 민법 점수 분명히 60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80점까지 육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범위를 확대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선택했으면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꼭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걸 딱 선택해가지고 집중하셔가지고 전력 질주하십시오. 다 맞으려 하지 마시고 선택 집중하셔서 공부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많이 읽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천천히 풀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본입니다. 기출문제를 열심히 읽는 자가 나중에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사회 듣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